만 하루 사이에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의 수장들이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우리 항공업계 전대미문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오너의 퇴진으로 인해서 두 그룹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이 혼란을 수습하고 또 새로운 경영체제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두 회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항공사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산업부의 조은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상구 회장 퇴진 소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어제 저희들도 좀 놀란 소식이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퇴진 결정이 난 배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박상구 구모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7일 저녁 그저께였죠. 이동글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서 그 자리에서 퇴진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감사하게 한정을 받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자 부실한 재무구조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에 박 회장이 내려놓은 직책은 그룹 회장직과 함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그 두 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 두 가지를 다 내려놓은 것인데요. 그룹 회장직에 오른 지 17년 만의 일입니다. 일단 박상구 회장은 2002년에 회장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회사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2006년 대우건설에 이어서 2008년 대한통운도 인수를 했고 이후에도 산업은행 산하에 있던 금호 타이어의 매각 당시 인수를 추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록 포기를 하긴 했었어도 결국 이게 독이 됐습니다.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던 건데요. 당시 자산 규모가 3조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금호산업은 6조 원 이상의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무리수를 뒀었고 이에 따라서 그룹 매출의 60%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내식 대란을 겪으면서 항공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도 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경영 무능을 지적을 하면서 박상구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퇴진을 할 줄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경영을 누가 하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일단 그룹의 경영 공백이 없도록 외부에 명망 있는 인사를 영입을 하여서 그룹 회장직에 앉히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3세 경영 구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구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아시아나 IDT 대표가 그룹을 이끌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일단 당분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한진그룹 측 같은 경우에는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을 뿐이지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일단 조 회장이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한진칼을 이끌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장남인 조원태 대표가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원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어제 오전 저희가 이제 또 이 방송에서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진그룹에 대한 저는 걱정이 더 컸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걱정이 더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공백을 최대한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일 뿐더러 재무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숫자 자체가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어떻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나항공이 감사 의견을 한정해서 적정을 받아내긴 했지만은 재무구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재무구조를 좀 보면은 지난해 실적의 적자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연결 기준 적자폭이 2천억 원 수준까지 커졌고 순손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한정 의견을 받았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부채 비율도 당초 공개했던 수치보다는 좀 증가한 649%인데 아시아나항공 부채를 좀 보자면은 부채 규모가 3조 원이 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산 유동화 증권부터 회사채, 기업 어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요.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3천억 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3조 원이 넘는데 3천억 원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 갚기가 쉽지 않겠죠. 예. 만에 하나 조기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발동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한두 건 정도는 상환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한꺼번에 동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빨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상구 회장의 퇴진이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퇴진했다고 해서 당장 ABS 발행이 쉬워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요 채권단위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호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다각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MOU를 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또 문제를 정말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매각과 같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비상에 빠진 두 회사만큼이나 조은하 기자도 당분간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